안녕하세요. 부티브라더 앤디입니다. 지난 11월 말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서 1%로 만들어 버렸죠. 2020년 3월 이후에 제로 금리 시대가 쭉 오다가 20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있었고 지금은 1%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2022년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는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있어서는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미 금리 관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높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고금리로 가는 게 전통적인 경향이에요. 또 그렇게 가야지만 돈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한미 정책금리 그 추이가 있습니다.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요, 10년도부터 쭉 우리나라가 위에 있어요. 한 18년 가까이 돼서부터는 한 2년 동안 미국이 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가 역전해서 우리가 이제 쭉 지금까지 우위에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굉장히 경제가 호황이고 성장세를 가다 보니까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금리가 인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과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인상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에 0.25%포인트를 올림으로써 우리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가 되죠.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링을 종료를 한다고 그래요. 2022년 초까지 종료를 하고 2022년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의미에서는 먼저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볼 수 있게 안테나식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각국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돈 가치가 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물가 조절이라든지 유동성이 확장된 부분을 줄여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금리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9월 달에 미국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0.3%가 되고요. 기준금리가 2023년도에 1%, 그리고 24년도에 1.8%로 제시가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100% 맞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2022년도에 0.3%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가 1%로 예상이 됐으니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한 번에 인상할 확률보다는 단계별로 인상을 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규제가 집값의 하락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에 완전 집값이 쭉 떨어진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의견을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영향이라든지 기타 영향으로 오는 부동산 하락의 정도는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기가 많은 지역은 지금도 고가의 경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 지역 중에서는 10에서 15%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에 상승한 폭이 크고 가격에 대한 부담과 시장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의 일정 부분 하락은 가능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큰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금리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가계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이랍니다. 그렇다면 개인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60%, 70% 가까이 되는 대출금을 껴안고 매입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어서 이자 때문에 걱정이고 들어올 사람은 내일 이자 때문에 돈을 빌릴 꿈을 못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죠. 위축이 되면은 결국에 당연히 경제학의 원리처럼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낮게 하락이 된다는 얘기죠.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의 문제도 있고 뭐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의 직접적인 규제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 어떤 흐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 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알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총알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 고위험군의 투자 같은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서 여차하면 거기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이라든지 코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계셔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